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7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이고요. 제가 항상 한 달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다가오는 달에 있을 중요한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이번이 7월이니까 벌써 7번째 증시 이벤트 방송이고요. 특히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하반기 증시도 같이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방송을 좀 몇 회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시작할 거니까, 여름 특강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월 증시 전망인데요. 제가 6월 증시 체크 때 6월 말까지 코스피가 최고 2,400을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해드렸죠. 5월 29일 방송에서요. 근데 정말 2,400을 갔다 왔죠. 지금 약간 빠지긴 했지만 증시가 거의 맞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한국이 2,400까지 갔는데 한국 증시가 상승한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게 궁금하죠, 여러분. 자, 한국 경제와 수출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GDP에서 40%를 달하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 한 나라의 경제라는 건 결국 무엇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그 GDP를 이제 구성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죠. 한국 경제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수출이 덜 될 거고, 경기가 좋으면 수출이 잘 될 거고.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좋으니까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GDP는 여러분 사회교과서나 이런 거에 한번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이렇게 네 가지로 GDP가 국내 총생산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볼까요, 여러분? 한국 경제에서의 GDP는요, 수출이 월등히 많습니다. 4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투자 최근에 했으니까 별로 없는 거죠. 민간 소비 요새 별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GDP 총 생산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핑크빛 선이 수출 증가율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이제 12개월 포워드, 보통 1년 목표 주가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12개월 포워드, 12개월 향후 12개월의 EPS다. 주당 순이익이다. 제가 주당 순이익은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회사에 발행한 총 주식에서 그 회사가 얻은 영업이익을 나누면 한 주당 이익이 나오겠죠, 여러분. 한 회사가 영업이익이 10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10원이었어요. 근데 발행한 주식은 100주예요. 그러면 한 주당의 영업이익이, 주당 EPS는 10원인 거죠. 100 나누기 10이니까. EPS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이거랑 PER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EPS 곱하기 PER이 뭐다? 주가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번 목표 주가 방송에서.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한번 이거 봅시다. 자, 우리나라 수출이요. 15에서 16년 동안 저렇게 빠졌어요. 노란색 박스권 안에 보시죠. 쭉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때 어떻게 해요? 증시도 빠졌습니다, 여러분. EPS도 빠진 거죠. 그죠? 15, 16년 수출이 하락했죠. 그러다가 10년에 늘면서 16년 말에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EPS가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1년에는 EPS가 2,500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18년 정도 지난 지금은 EPS가 약 8,000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철저히 이런 주당 순이익 이런 것을 보고 삽니다.
그냥 테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진짜 한국 경제가 영업이익을 많이 내느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양질의 이익을 많이 내면 주가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도 이런 EPS를 보고 뭐 다른 펄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식도 급격히 가기 시작했죠. 작년 11월부터 저랑 같이 처음 방송하실 때 반도체, 3D낸드 막 제가 막 방송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증시의 상승 조건은 뭐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출이 증가해서 기업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외국인이 사고 증시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앞서 GDP에서 뭐가 많다고 그랬죠? 수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출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기업이익이 증가하면 외국인이 그걸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증시 상승하는. 거꾸로 얘기하면 수출이 꼬꾸라져요. 기업이익이 빠져요. 그럼 외국인이 팔겠죠, 여러분. 그럼 증시는 하락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판단하기 쉽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출은 매달 월 초에 발표를 하죠, 나라에서. 그래서 저랑도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시죠. 그럼 지금이 7월, 제가 녹음한 날이 7월 2일이니까 7월 1일날 방송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한국이 6월달 17년 6월 수출액이 514억 달러로 역대 2위다. 아, 수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 8개월 연속 증가했고요. 8개월 연속. 작년 12월부터네요. 그죠? 전년 16년 동월 대비 반도체가 무려 52%, 선박이 43.2% 증가해서 사상 최대 월간 수출 기록을 달성했고요. 석유화학도 15.6%, 일반 기계 14.3%, 디스플레이 10%가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무선통신 마이너스 3.59%, 자동차 부품 12.6% 등의 부진을 했고요. 이제 또 한편 요새 말 많은 이제 대미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전년 동월 37.8% 급감했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 계속 그러느냐? 그 미국 보고서에도 FTA가 꼭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자체 보고서에도. 근데 왜 트럼프는 계속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그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된 지역 있잖아요. 지역. 트럼프가 의회를 이겼잖아요. 의회로 표를 어디서 얻었어요? 블루 컬러가 많은 자동차. 이런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더구나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했던 게 별로 지금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많은 우려도 있고, 또 기존의 자기 텃밭에 대한, 표를 줬던 텃밭에 대한 표다지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프타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미 FTA를.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역시 참 베트남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죠. 베트남 하자. 현대차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현대차는 여기에 뭘 수출하나요? 제네시스 아니죠. 아반떼 이런 거 중소형. 근데 여기도 중소형 차가 많이 있잖아요. 중국 차도 있고 인도 차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 수출 증가보다 다소 둔화될 거란 예상이에요. 증가는 하는데 그 폭이 둔화된다. 그게 뭔 얘기예요? 증시도 덜 오를 거다, 상반기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좋은 시절은 갔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안 좋은 시절이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하반기 한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은 뭐냐? 이제 강세장의 추세는요, 1등주가 꺾이지 않고 얘가 쭉 갑니다. 근데 1등 계속 갈 수 없잖아요. 가다 보면 중간에 쉬었다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눌림목 주면서. 또 그럴 때 2등주로 매기가 또 옮겨서 순환매가 뚜렷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지가 않아요. 빠져도 조금 빠지죠. 왜냐? 1등주가 쉬면 빠져야 되는데 2, 3등주로 다시 매기가 쏠려 가버리니까 빠질 틈이 없는 거죠, 그게.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증시에서 강세장이니까 이 자금이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라가미 구미호 제가 얼마 전 그 주간 증시 체크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추세를 한번 우리 한국 추세를 볼까요? 1등 주식은 뭡니까? IT 금융업종이 증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번갈아 가고 있어요. 금융 안에서도 뭐가 가고 있어요? 은행이랑 증권이랑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쉴 때 뭐예요? 2등주 철강, 화학, 정유, 건설 막 이런 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까지. 그죠? 요런 게 지금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이다. 그리고 중요한 장세는 뭐예요? 실적 장세. 실적이 좋은 장세여야 된다. 실적이.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IT 좋고 철강 좋고 금융 좋고 제약 바이오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은 약간 은행권은 여태까지 오른 것만큼은 오르기 힘들 것 같다. 약간 둔화될 것 같다. 제가 밑에 써놨지만. 그다음에 화학도 약간 둔화될 것 같은데 정유는 부정적이다. 정유업종. 왜냐? 그 유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유가가 큰 문제이긴 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시장에 그때그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때그때. 근데 지금은 뭡니까? 유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가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감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막 합의 안 한 데도 하고 미국 쉐일도 막 하고. 제가 나중에 정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재고평가 손익이 날 수가 있다. 정유는. 그래서 부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드, 화장품 면세점 뭐 이런 거 이제 2분기에 실적 안 좋은 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내수주도 100% 내수주. 우리 소비가 지금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마트라든지 이런 거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자동차 당연히 안 좋고 당연히 유틸리티도 당연히 안 좋죠. 나라 정책에서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잖아요. 뭐 요금을 깎아주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이다, 이런 업종에. 그러니까 이런 업종별로 이게 상황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요새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미국의 그 빵이라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추가 하락 시 IT 주가에서 추가 하락 시에 국내 IT 업종도 상승세가 훼손 가능하다. 사실 지금까지는 견조했어요. 근데 명확히 말하면 미국 나스닥은 추세가 깨졌어요, 여러분. 근데 나스닥은 IT죠, 거의 대부분. 근데 얘네들이 IT가 추가를 또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IT 업종도 흔들릴 수가 있다. 우리 실적이 잘 나가도.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 주도주 1등주인데. 웬만히 좀 해서 견뎠으면 하는데. 그러면 또 결국엔 삼성전자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SK하이닉스랑. 그래도 간다면. 중소형 IT주 막 우르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어려운 점이 대부분 2분기 실적 전망치가 1분기 대비 둔화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1분기 상반기보다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 전망 해드리면 증시는 18년 6월까지 상승은 가능합니다. 근데 상승률은 올해 17년 4월 4분기부터 대폭 둔화가 예상이 될 거다. 따라서 17년 3분기까지가 올해 주식 투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4분기는 되게 불투명한 게 많아요. 증시를 올리는 부분도 있고요. 앨런 의장이 연임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많이 안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 증시도 금리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진짜 3분기가 올해 마지막이다. 주식 투자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코스피 지수는 2350에서 2450포인트를 보수적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사실 크게는 못 갈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도업종은 명확하죠. 기존 주도주 IT, 금융, 그 다음에 제이노믹스 정책주.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돼야 코스닥이 살아나는데 이제 막 내각이 완성이 막 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늦다 보니까 코스닥이 별로 힘을 못 받아요. 사실 기존 주도주도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먹을 부분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 뭐 이런 게 우리 산업 같은 것도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 정책이 나오니까. 물론 중국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다음에 배당 업종, 스튜어드 코드십 이거. 그래서 요게 있고, 기존 주도주를 사시긴 하시는데 이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쉴 때마다 이제 신규 매수한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가 쉴 때는 매수하는 찬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반기 증시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7월 증시 전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350에서 2450까지, 사실 저는 2400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뭐 10에서 20포인트. 어쨌든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증시 이벤트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죠. 자, 7월 주요 증시 이벤트는 일단 첫 번째, 한미 FTA가 있습니다. 이미 열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흑자를 많이 하는데, 그걸 줄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제협상시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에 대해 관세율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농산품, 서비스 업종에 대한 개방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이번 달 주요 이벤트는 미 연준 반기 의회 보고입니다. 월 중에 돼 있고 날짜는 안 잡혀 있는데요. 미국 경제 현황 및 통화 정책에 대한 국회에서 이제 앨런 의장이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따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국 연준이 움직일지 대해서 실마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5월에 이제 FOMC 6월 의사록이 있고요. 5일에 7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일에서 8일 G20 정상회담이 있고요. 12일날 미 베이지북 보고랑 오펙 월간 석유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별걸 다 신경 써야 되죠. 그 다음에 13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17일날 나프타 재협상 목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날 ECB 통화정책회의, 또 유럽까지 긴축 완화한다니까 이것도 봐야겠죠. 그 다음에 26일날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27일날 한국 EQ, GDP가 있습니다. 발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6월 FOMC 의사록이 7월 5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많이 올랐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적게 올랐으면 금리를 아직 덜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 이것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빅 이슈 이번 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곧 뭡니까? 코스피고요. 곧 IT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삼성전자 13조, 2분기 13조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요. 그리고 역다 최다 실적하는데 이걸 꼭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보다 적게 나왔다? 그럼 시장은 쇼크가 먹을 거고요. 이걸 넘었다. 그럼 역시 삼성 IT다 해서 향후 IT 업종 추세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7월 7일에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독일 시진핑을 만나는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만나서 이제 문재인이 사드 보복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드 피해주 있죠. 그에 대한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ECB 통화정책이 7월 20일 날 있습니다. 현재의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출구 전략을 서두르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제 요런 거에 따라서 국내 유럽계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펙 월간 석유 보고가 7월 12일 날 있는데요. 요새 별걸 다 보죠. 왜냐하면 요새 유가 때문에 증시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서, 오펙 회원 간의 감산 합의 및 향후 원유 생산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향후 유가 추이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날 있습니다. 그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나,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당장 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나프타 재협상 목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미국이랑 멕시코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한미 FTA에 어떻게 파급 효과가 올지에 대해서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베이지북이 7월 12일 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미국의 각종 업종별 경기 동향을 보는데, 여기서 안 좋은 업종이 있으면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가 점점 미국과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좋은 건 그 다음날 우리나라도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FOMC 7월 26일 회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대차대조 축소 바람 등의 이제 추가로 나오는 말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 주목해서 하반기 금리 인상 추이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 7월 증시 이벤트 마치고요. 7월 6일날 방송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특강입니다. 이제 드디어 약 8에서 10편 정도에 걸쳐서 캔들 차트의 비밀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시중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봤어요. 한번 서점에 가서. 근데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도움이 받으실 수 있을까라는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여러분한테 좀 실전에서 쓸 수 있고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